자, 일단 우리 프로그램에서는요,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살 종목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이 한 주간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코멘트로 이 일련해서 그에 대한 투자의 굿 아이디어, 즉 길잡이를 제시해드립니다. 자, 먼저 한 주간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인사들의 이 행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여파로 결국 미국 증시도 급락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지난주였죠. 우리 김본사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정확하게 이 시간에 시황이 바뀌었다.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급락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나스닥 선물 매도로 과감하게 말씀해 주셨죠. 정말 이렇게 크게 밀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김보스타인가요, 정말? 네, 우리 지금은 김보스타님이십니다. 아, 네. 자, 이 시청자분들이 오늘 이 방송 정말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 김보스타님 어디 가셨는지 자 일단 먼저 트윗을 보면서 저희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 정말 급한가 봅니다. 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죠. 이 CDC와 미 행정부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미국의 방역이 문제가 생기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먹구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심화되는 다른 나라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누구와 연락하는지는 코멘트가 없고 심지어 이렇게 급락할 때가 바로 매수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대표적인 우리 나스닥 선물 보면서 앞으로 우리 좀 대응 전략 좀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리치스타님, 네. 와 정말 이 나스닥 역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V 한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네네. 네. 그 일단 제가 좀 자세하게 알아왔습니다. 970,9,750짜리에서 이제 매도 의견을 분명히 지난주에 주셨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이 현재 1,000포인트 이상 밀렸다고 말도 이 코멘트를 해주셨었는데 네.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밀릴 거라는 걸? 일단 네. 밀릴 거라는 거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왜냐하면 제가 뭐 신도 아니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네. 신이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지 못해서 다음 생에는 신으로 야. 태어나기를. 자 일단은 9,750짜리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추세선에서 부딪힐 수 있는 자리가 9,750 라인입니다. 물론 거기서 기껏해야 13포인트 더 올라갔어요. 13포인트 더 올라가는데 9,763 고가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다시 그 자리에 안 오고 쭉쭉쭉 1,000포인트 이상 빠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다만 나스닥은 그래도 8,700짜리는 여전히 반발 매수세가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도비를 보시는 것보다는 뭐 좀 떨어지면은 매수 쪽으로 눈여겨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9,100짜리를 지키지 못한다면은 8,700짜리 이 자리를 보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가 8,709.50이죠. 자, 8,709.50 자리가 오늘 정확히 찍혔었고요. 그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9,750선에서 매도를 보셔도 괜찮다. 그리고 그 자리가 레인지 상단 끝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역시도 9,750에서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매도를 들어갔는데 문제는 저 역시도 1,000포인트를 먹지는 못했습니다. 예, 400포인트 먹으니까 이제 400포인트 먹고 끝났는데 여하튼 400포인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칙스로만 따지면 400포인트면 2,000포인트니까. 그래서 2,000틱이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긴 하더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추세선 제한적인 반등밖에 일단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시 9,100포인트를 올라타야 되는데 일단은 9,100포인트를 너무 강하게 깨버렸기 때문에 9,100 근처가 일단은 단기 저항대로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돼야지 얘가 다시 올라타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큰일 났죠. 왜냐 트윗으로 항상 자랑하다가 미 네. 증시만 오르면은 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잘했다. 나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오고 있다. 베리굿 이러잖아요. 항상 베리굿, I'm strongman 베리굿 이러는데 그 지수 이렇게 내릴 때 그러면 I'm badman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아무 말 없으시죠. 배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간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지수가 오르면 자기 탓, 지수가 내리면은 남의 탓. 네, 지수가 내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탓.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향을 한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증시, 미국 증시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도 막 1%, 3%대 하락을 했고요. 미 증시도 막 3% 이상 하락을 또 이틀 연속 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빵 늘어서 이게 단지 우리나라 이슈로만 끝나버리면은 글로벌 증시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게 아니라 지금 유럽으로도 퍼져나갔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도 퍼져나갔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늘어가는 네. 추세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어디에도 뭐랄까 청정 지역이 없다라고 지금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추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어디 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지금 견해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하기 전까지는 지수는 일단은 나스닥도 그렇지만은 나스닥 그래도 8,700짜리는 매수가 가능한 존입니다. 네. 매수가 가능한 존이고 그 자리 뭐 1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한 그 자리는 매수가 가능한 존이지만은 일단은 레인지 자체가 이번 주는 8,700에서 9,100 레인지로 일단은 약간 흔들리면서 움직이지 네. 않을까. 다시 9,100을 제가 다음 주 방송할 때까지는 9,100을 안착해가지고 상승해 있기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좀 잡혀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양새는 또 안 보이잖아요. 지금 뭐 점점 전 세계적으로는 확 늘어나는 거 아닌데 단지 우리나라만 지금 확 늘어나고 있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는 뭐 확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게 전염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죽지를 않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에는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글로벌 증시가 중국장이 조금 어느 정도 뭐랄까 선반영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 중국장이 좀 버티고 있어서 그냥 글로벌 증시들이 덜 빠진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장도 오늘 덜 빠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지. 뭐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다 또는 뭐 중국 증시가 강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좀 보면서 증시가 네. 약간은 하락한 다음에 약간 눈치 보기 하고 있는 장세.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코스피 지수로는 이제 1,900포인트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거. 2,000포인트 깨러 가는 거겠죠. 2,000포인트를 깬다면은 저는 이제 그때부터 코스피 종목을 줍줍이라고 하죠. 줍줍. 네, 줍줍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코스피 지금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코스피 종목을 수익낼 수가 있어요. 왜냐? 일반 개별주를 하지 않고 제가 코스피 인버스를 인버스를 샀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지난주, 지지난주에 인버스를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수가 2,250포인트, 2,260포인트에서 코스피 인버스를 잡았어요. 코스피 인버스 2배짜리.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 가지고 일단은 하락장에서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 지지장에서 반등장에서 일반 개별 종목들로 수익을 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다음 주 제가 다시 방송을 수요일 날 이 방송을 할 때 뭐 다른 생방송 말고요. 수요일 날 이 방송 할 때까지는 레인지를 나스닥 같은 경우는 8,700에서 9,100. 8,700이 깨지더라도 약간 깨지는 거는 뭐 무시하고. 일단 여기서 이 자리까지 무너지면 이제 다음 자리 저 아래 8,400자리를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8,700을 지지가 나스닥이 나와줘야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설아스타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일단 나스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시면은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공포 심리를 가지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상승세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려면은 일정 부분 이제 물량 소화 단계를 거쳐 주어야 합니다. 워낙 잘 올랐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매물출에는 괜찮은 상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단은 더 열어둘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증시가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눌림을 되겠죠. 받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 이제 지금 당장 대응을 보시면은 네. 일단 이번 달 말까지는 추가 하단을 열어 두시는 게 좋아요. 기술적으로도 이제 이평선 마지막 이평선까지의 이제 공간은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단 대응 위주로 해주시면 되는데 또 워낙 낙폭이 컸던 터라 이제 반등 역시도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내림세가 시원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매도 대응을 하시는 거에도 다소 조금 무리는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매도 쪽으로 보시되 매수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네네. 반등시 매도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괜찮죠. 네, 반등시 매도도 네. 괜찮고 네. 눌림시 매도도 가능한 그렇죠. 그런 존이에요 지금. 그런 그렇죠? 점 정말 뭐가 나와도 네. 이상하지 않은 맞습니다. 상태인데 이제 좀 더 길게 시장을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네. 일단 과거에 8월 달 정도 이제 이평선들이 좀 응집이 돼서 이 캔들이 모인 이런 수렴의 상태가 나왔을 네네. 때 이제 한 번 더 추세 발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중장기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네. 좀 물량 소화 단계를 거치고 이제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됐을 때 그때 다시 이제 눌림목에서 매수 위주로 전환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리치스타님은 김보스타님 나올 때와 확연히 다릅니다. 아, 네. 톰과 제리였는데 김보스타 오늘 나오면은 설아스타님께서 나오셔서 그런 제가 거예요. 제리인 거죠? 김보스 오늘은 나오면 제가 톰인가요? 너무 제리인가요? 너무 정확하게 좋습니다. 얘기하셔야 돼요.
뉘앙스에 따라서 제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제리인가요, 톰인가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말을 안 자, 하시네. 네. 다음 주에 김몬스타님 못 나오게 한 다음에 네, 제가 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답을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오늘 이 상당히 좋은 분위기입니다. 자, 이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레이지 버니라고 그러니까 이 미국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의원 대선 후보죠. 이 후보에게 이 크레이지라고 항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 지난주 트윗은 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보고 계시는데요. 자, 현재 민주당 지지율 1위인 버니 샌더스와 민주당을 상당히 공격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이제 이 3월 3일이죠. 이 미국 민주당 선거 인단을 뽑는 전체 경선에 이 40% 정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 사실상 이날 1위가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최종 선거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자, 이런 부분과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골드가 정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제 일시적으로 골드가 밀렸단 말이죠. 오늘 조금 반등하다가 또 밀리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 골드에 관련해서 대응 전략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설아스타님 먼저 얘기 들어볼게요. 네, 자 차트 같이 보시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초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오일 쇼크를 동반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관련 이슈가 장기화가 되면서 물량 소화 단계를 거치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삼각 수렴을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제 장기화가 됐었던 소강 상태입니다. 자, 그 이후로는 대외적인 이제 이슈들이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불확실성들 계속 아직은 도처에 깔려 있는 상태였고요. 또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출회 포인트가 상당히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그런 구간을 선제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 지수가 매물 출회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슈가 추가가 되자 이제 골드는 상승의 박차를 더 가할 수 있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120평선 이제 지지를 확인을 해주고 약 4번 정도의 상승 파동을 한 번 더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이평선 지지를 받아주고 한 2파동 정도의 상승세가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파동 정도 기술적으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실 만한 공간은 아무래도 이제 구간은 이제 한 차례 1월 초에 이제 강한 폭등이 나왔었던 네. 고점 1619달러 부근에서 이평선 지지까지 확인이 돼주면은 기술적으로 강한 한 번의 반등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당연히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본적 분석으로 이 대외적으로 글로벌 이슈들이 좀 불확실성한 요인들이 추가가 되면은 그때 한 번 더 이런 두 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강한 반등세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구간쯤에 이제 매수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리치스타님 말씀도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날을 잡으셨어요. 오늘 띄워드리려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골드도 일단 반년 넘게 매수만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밀렸지만 전날 7년 만에 현재 최고치를 찍었어요. 1,600달러 이상을 현재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인데요. 골드 앞으로도 매수라고 보세요? 네. 앞으로도 매수. 네네. 제가 달라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골드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 S&P, 미증시 계속 상승하면서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는데 골드가 안 떨어져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아, 나는 올라가고자 하는 충분한 힘이 있다. 기회만 생기면 올라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골드 제가 이때죠. 한 3개월 정도 전일 거예요. 3개월 정도 전에 1450포인트 찍을 때도 방송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좋은 자리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거기서 무려 2,500티 올랐죠. 네, 한 계약만 들고 있어도 3천만 원입니다. 환율 원달러 때문에 환율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계약만 들고 있어도 3천만 원. 보통 한 4계약 들고 있으면 1억 2천이죠. 저 같은 경우는 골드 최대 50계약도 실어봤는데 물론 이제 오일도 50계약도 실어보고 네. 구리는 200계약까지도 실어보고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렸죠. 네. 왜냐? 골드가 내려야 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골드는 원래 보편적으로 첫 번째 기준 삼는 게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때는 골드가 보편적으로 내립니다. 맞아요. 지정학적 상관관계를 보죠. 지정학 리스크가 없다면은 물론 달러 인덱스라는 것 자체가
달러 인덱스를 꾸며 놓을 때 거기 안에 골드가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네. 달러 인덱스는 6개의 통화를 넣어 놓은 건데 6개의 통화를 넣어 놓은 건데 그 달러 인덱스에 대한 6개의 통화 중에 골드가 들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 골드는 통화가 아니라 금속이기 때문에. 금이죠, 금. 김은수 앵커님이 엄청 좋아하시는 그 금. 네. 그 금인데 어쨌든 간에 제가 금 사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네. 금 사셨어요? 안 사셨죠? 자, 어쨌든 네. 간에 그 골드 같은 경우는 제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달러 인덱스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약 100에 가까워진데도 불구하고 골드가 밀리지 않았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중간에 뭐 여러 이벤트들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골드가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비이상적인 모양새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이상적인 모양새로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에 더 올라갈 힘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뜻이죠. 지금도 매수입니다. 지금도 매수. 네. 골드는 언제까지? 일단은 올해 내내는 계속 매수로만 대응하는 걸로. 예, 올해까지는 계속 매수로만 대응하는 걸로 보고 골드는 이제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매수로 대응하는 걸로. 뭐 6개월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매수로만. 예.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좀 눌릴 때마다 매수를 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좋은 가격대 많이 드립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